뉴욕 증시는 마지막 날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다음 주 예정됐던 중국 문제 관련 연설을 연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상무부가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도 투자자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주목될 전망입니다. 시장은 긍정적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유로존 CPI와 더불어 미국 PCE 지수도 금리 방향성에 힌트를 주는 지표여서 발표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시사가 추락하던 위안화에 한 줄기 동아줄이 됐습니다. 이달 초 달러당 7위안에 육박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던 위안은 지난주 이후 1% 상승하며 6.86위안으로 올라섰습니다. 위안화가 디딤대를 찾게 됨에 따라 위안과 함께 출렁였던 신흥국 시장도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0를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리브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어서로 분석됩니다. 또한 최근 JP모건과 피델리티 등도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 뛰어들며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짧다 느끼실 텐데요. 그럴 때 인터넷 창구 추가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1대1로 소통을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코너별로 잘라서 매일매일 이 다시 보기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시 보기 컨텐츠 놓치신 분은 다시 이 다시 보기 컨텐츠를 이용해서 큰 투자 아이디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펜스 부통령이 이제 이번 주 예정됐던 중국 문제 관련해서 연설을 연기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증시가 원래 상승 탄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무부 쪽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거래 제한, 그러니까 제재 대상의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5곳을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려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G20 회담 바로 전에 이런 보도가 나온 것에 부담감을 느꼈고요. 또한 타격 10분 전에 공격을 취소했다, 공습을 취소했다 이런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 얘기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우존스는 0.1%가량 하락했고요. 기술주의 나스닥이 0.2%가량 하락하면서 8,03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첫 번째는 레거시 리저브입니다. 59%가량 올랐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59%가량 오른 미국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생산, 인수에 종사하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제 회생 절차에서 대출 기관으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제 법원의 회생 절차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기법을 모색 중이다라는 소식에 59%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역시나 페니스톡이어서 10센트가 채 안 되는 9센트라는 가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펜 그룹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교육회사인데요. 자회사인 아스펜 유니버시티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니버시티에서 비즈니스와 조직관리 등등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상승 이유로서는요. 이제 나스닥 캐피털에 상장되어 있는 이 아스펜 그룹이 6월 24일부터는 격상돼서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조건이 나오면서 25%가량 올랐네요. $5 10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세 번째도 역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차이나 SXT 파마입니다. 1월에 54% 상승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전통의학과 그 약품을 개발, 제조, 마케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3%가량 오르면서 $4 3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전반적인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유름 앵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re watching Global Lab as well as Rising Star.
네, 모든 것이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미중 무역 회담이 일단은 미중 수석들이 일단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G20 회담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이지만 상무부에서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확전 일로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과의 첨예한 대립 역시도 글로벌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에 이어서 슈퍼컴퓨터 업체에 대한 상무부의 이 명단은 상당히 좀 꺼림직하죠. 화웨이의 절차를 그대로 밟는 것과 같은 이러한 수순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긴장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다소 좀 약세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밀려난 정도입니다. 3주 연속 반등하면서 오히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장중 사상 최고치 근접 후에 조금 밀려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트위터를 통해서 땡큐 트럼프 난리가 났죠. 시장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반등의 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과의 첨예한 대립 역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듯 3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금요일장 일단은 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다우지수는 0.13% 물러났습니다. 26,71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태고요. S&P 500 지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3,000포인트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2,95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소폭 조정을 받은 것에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나마 낙폭이 좀 큰데요. 8,000포인트에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 줄이지 못하면서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긴장감이 좀 싸늘하게 돌면서 금요일장을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웨이의 절차를 그대로 밟는 것과 같은 수순을 보여주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G20에서의 만남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여부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미리 깔아주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는 금요일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가 발표됐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더 깔아주는 분위기가 되면서 7월의 금리 인하를 오히려 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전망들을 함께 내놓는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란과의 문제에 첨예하게 계속해서 좀 주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럽 역시도 빠지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란의 문제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도 쉽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동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유로스톡스 지수 50은 0.03% 1포인트 빠졌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역시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다소 좀 약세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일본의 낙폭이 좀 큽니다.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엔고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출주 위주로 약세를 보여주면서 수출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19엔 하락하면서 1% 이상의 조정을 보였고요. 중국 증시 거래일로 보자면 34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상승하면서 3,001선에서 금요일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고요. 0.27% 하락하면서 금요일장 역시도 어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시장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신흥국 시장 역시도 혼조세를 기록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의 조정폭이 이날 좀 크게 나타났는데 인도 역시도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407포인트 이상의 약세를 좀 보이는 움직임 보였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동남아시아 지수 중에서는 강세권을 기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중동 시장의 움직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동 시장 낙폭이 좀 크진 않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좋지 약세권에 머물긴 했지만 소폭 밀려나는 정도였는데 중동 시장의 낙폭은 좀 크게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1.47%, 아랍에미리트 역시도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중동 시장, 중송 정세가 정말 크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월요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지표들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좀 약세권에 마무리하는 시장들 많았는데 달러화 역시도 안정세를 보여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반등세 기록하는 움직임이고요. 엔고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도 0.55% 하락하면서 96.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요동치는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주간으로 보기에도 8% 이상의 급등 양상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가 57.43달러 기록하면서 이날도 0.6%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도 65달러대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 정세에다가 미국의 동부에서의 최대 정유소 시설에서의 불소식까지 나면서 사실 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소식들이 겹치면서 급등 양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월 거래물이 1,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년 9개월 만에 1,400달러 돌파하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부분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죠. 중동시장 움직임까지도 크게 영향을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뿐만 아니라 은, 구리 등 이런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의 전망은 1,450달러까지도 무난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